유튜브 켜면 다들 자산 30%는 달러로 옮기래. 국장 좋은데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쉽지? 팩트 한번 박을게.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 봐. 코스피 연 약 5%. 같은 기간 미국 S&P 500은 연 10에서 11%. 고작 5포인트 차이 같지? 10년 전에 1억나 얻었으면 코스피로는 1억 6천 됐고 미국 ETF로는 배당 재투자에 환율 효과까지 합쳐서 거의 3억 가까이 갔어. 자산 앞자리가 바뀌는 차이야. 요즘 국장 수익률 장난 아닌데? 맞아. 2025년에 코스피 60% 폭등했지. 근데 잊은 거 있어. 바로 전해 2024년엔 마이너스 10%로 지옥 맛봤어. 미국은 2023년 24%, 2024년 23%, 2025년에도 20% 꾸준히 올랐고 국장은 한 번 터지면 화끈하지만 살점 깎는 하락도 화끈해. 미장은 덜 깨지면서 더 높이 올라가. 지금 국장 좋다고 여기만 몰빵? 그건 10년 뒤 옆집 친구는 미장으로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너는 겨우 물가 따라잡고 안도의 한숨이나 쉬겠다는 거랑 똑같아.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 매년 그 5포인트가 그대로 통장에서 새는 거야. 5포인트 작아 보여도 10년 봉위로 굴려보면 1억 넣었을 때 1억 4천만 원 차이가 나. 옆집 친구 통장에는 들어갔는데 너 통장에는 안 들어온 1억 4천이지. 자, 선택해. 남들 앞서갈 때 혼자 제자리 걸음하면서 1억 6천 벌고 만족할래? 아니면 제대로 올라타서 3억의 주인공이 될래? 답은 너한테 달렸어. 왜 30%는 달러로 그리고 미국 ETF로 옮겨야 하는지, 왜 그게 10년 뒤 너를 천당과 지옥으로 가르는지 지금부터 쉽게 풀어줄게. 자, 그래서 주린이는 어떻게 했어? 내 주변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나뉘던데 너도 이 중에 있는지 봐봐. 첫 번째, 행동파. 환율 1,400원 처음 넘었을 때 은행 냅다 가서 달러 환전에 통장에 모셔둔 사람. 내 돈 이제 안전해 하고 발 뻗고 자고 있어. 근데 그 달러 지금 뭐 하고 있어? 통장에서 쿨쿨 자고 있지. 환율 오르면 좀 벌고 떨어지면 그대로 손해. 그게 끝이야.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이 플러스 30% 올라도 너는 못 먹어. 달러는 그냥 화폐라 가만히 있거든. 두 번째, 다람쥐형. 단톡방에서 누가 좋대, 커뮤니티에서 이거 무조건 간대 하는 말 듣고 종목 하나씩 모은 사람.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가도 언젠간 본전 오겠지 하면서 못 팔아. 일시적 조정인지 진짜 망해가는 건지 판단이 안 되거든. 결국 5년 동안 그대로 묵혀. 겨울잠 자는 다람쥐처럼. 세 번째, 애국자형.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 사야지 하면서 삼성, 현대, 한국 주식만 파는 사람. 미국 시장은 복잡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코스피 한 번 빠지면 아, 한국에만 묶여 있어서 그랬구나 깨닫지. 네 번째, 철옹성형. 주식? 그거 도박 아냐? 하면서 적금이랑 청약저축에만 넣는 사람. 제일 안전해 보이지? 근데 5년 뒤 통장 보면 돈은 모았는데 왜 그대로지? 싶을 거야. 적금금리 3%대인데 공식 물가 통계는 매년 2에서 3%대. 숫자만 보면 비슷한데 체감은 훨씬 빨라. 식료품이랑 외식은 매년 5에서 10%씩 올라. 짜장면값 5년 전 6에서 7천 원이 지금 8에서 9천 원. 통장 숫자는 조금 늘어도 실제 살 수 있는 짜장면 그릇 수는 줄어드는 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혹시 이 중에 너 있어? 있다면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이 순간에도 손해보고 있는 거야. 한국 자산만 들고 있으면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이 매년 통장을 갉아먹거든. 가만히 있을수록 자산이 줄어. 근데 지금까지 몰랐던 건 괜찮아. 알게 된 지금부터가 진짜야. 자산 체급을 바꿀 골든타임이 시작된 거지. 5년 뒤 통장 잔고 보면서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 환하게 웃는 모습 상상해봐. 너도 충분히 가능해. 네 부류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자산이 한국이라는 좁은 바구니 하나에만 묶여 있다는 거. 그 바구니 하나가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려. 이제 그 바구니를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미국 시장이랑 달러로 넓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직장인 답은 한 놈만 팬다가 아니야. 네 자산 패키지로 가는 거야. 미국 대표 주가지수, 기술주, 장기국채, 달러.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ETF 4종이야. 영어도 못하고 미국 주식 무서운데? 걱정 마. 환전 안 해도 되고 미국 직구할 때는 양도세 22%도 안 떼. 한국 주식이랑 세금 똑같이 적용돼서 그냥 똑같이 사면 끝. 이 영상에선 왜 이 4종인지, 왜 이 비중인지, 왜 한 번에 안 사고 나눠 사는지 다 천천히 쉽게 풀어줄 거야.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사야 손에 남거든. 먼저 왜 달러를 사야 할까? 간단해. 한국 경제가 실제로 정말 위험하거든. 한국 부채 GDP 270%, 외환 보유액 4,236억 달러,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 만기 연장 차단. 근데 이 숫자들이 진짜 위험한 신호인지부터 봐야 해. 한국 경제 망한다는 소리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 라고 할 수도 있지. 맞아, 위기설은 늘 떠돌았어. 근데 이번엔 정말 달라.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먼저 한 가지만 짚을게. 1997년 IMF 때 정부가 어떻게 막았어? 기업을 도산시켰어. 한보, 기아, 대우 다 무너뜨리고 정리했어.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 채워넣고 나라가 돌아왔지. 근데 2026년엔 그 방법이 안 통해. 도산시킬 게 기업이 아니라 우리거든. 무슨 말이냐? 1997년에 한국 부채 구조는 단순했어. 기업이 GDP에 가까울 정도로 빚지고 있었어. GDP는 한 나라가 1년에 만들어내는 돈 전체 규모야. 1997년엔 기업 빚이 그 GDP에 거의 맞먹는 규모였단 뜻이야. 근데 가계는 거의 안 빚졌고 정부도 깨끗했어. 그래서 기업만 정리하면 끝이었어. 근데 지금 봐. 가계부채 거의 2,000조. 한국 1년 벌이에 89%야. 감이 안 와? 한국 사람 전부가 1년 내내 숨만 쉬고 일해서 번 돈의 89%를 이미 빚 갚는 데 묶어놨다는 소리야. 금리 조금만 올라도 누가 먼저 무너질까? 기업? 아니야. 우리 직장인이랑 자영업자부터 무너져. 기업 부채는 1년 벌이를 살짝 넘어. 기업도 이미 한도까지 빚진 거고 흔들리는 거 시간 문제야. 정부 부채도 GDP의 57%. 정부가 누구를 막아줄 여유가 없어. 가계, 기업, 정부 다 합치면 257%. 한국이 1년 버는 돈의 2.5배가 빚이야. 여기에 한국만 있는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거의 3배까지 가. 전세는 외국엔 없는 제도라 OECD 통계엔 안 잡히지만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니까 사실상 가계빚이야. 이건 단순히 빚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야. 한 군데 흔들리면 도미노로 같이 무너지는 구조라는 뜻이지. 이 중에서 정부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야? 기업? 기업 보산시키면 직장인 잘리지. 가계? 가계빚 못 갚게 하면 부동산 시장 무너지고 그게 다시 은행 무너뜨려. 정부? 정부가 빚 안 갚으면 그게 IMF야. 도산시킬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없어진 거야. 정부가 위기 관리하려고 해도 정리할 카드가 없다는 게 1997년이랑 2026년이 다른 진짜 이유야. 근데 한 가지 의문 들지. 그래도 외환 보유액 4,236억 달러 쌓아놨잖아. 1997년엔 39억 달러로도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100배 넘게 쌓여 있어. 그럼 안전한 거 아니야? 아니야. 외환 보유액은 보험이야. 보험금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진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가게가 빚 못 갚는 거랑 외환은 다른 문제야. 진짜 무서운 게 뭐냐? 4월 17일이야. 지난달 17일부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막혔어. 가계대출 증가율도 GDP 성장률 수준인 1.5%까지 잠겼고 만기 연장이 막혔다는 게 뭐야? 빚 갚을 기한이 한 번 더 오면 무조건 그날 다 갚으라는 거야. 다주택자가 그걸 어떻게 갚아? 못 갚으면 집 팔아야지. 한 명이 팔면 별일 아닌데 수만 명이 동시에 던지면 그게 부동산 가격 폭락이야. 지금 5월 초 그 정책 시작된 지 보름 넘게 지났어. 5월에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4월 17일부터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거야. 5월에는 그 후폭풍이 보일 뿐이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야. 며칠 전 동네 단골 식당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접는다고. 단골집뿐 아니야. 오늘 집 오는 길에 보니 사람 바글바글했던 대형 카페들에도 매매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 너도 산책하면서 잘 봐봐. 유심히 보면 문 닫는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닐 거야. 작년 한 해에 그렇게 가게 접은 사장님이 100만 8천 명이야.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폐업률 12% 넘었어. 근데 잘 봐. 한 블록 옆 명품 매장은 여전히 줄 서 있고 주말 골프장은 꽉꽉 차. 양극화가 눈에 보이는 거야. 한쪽은 무너지는데 한쪽은 여전히 호황. 이 괴리가 위기의 진짜 얼굴이지. 자, 위기가 진짜인 건 봤지. 1997년대랑은 다르게 보산시킬 곳도 없고 외환 보유액 쌓아놨어도 가계 빚 폭탄은 못 막고 4월 17일에 도화선까지 굳었고 자영업은 무너지고 있어. 그런데 너가 진짜 듣고 싶은 건 이게 아니지. 그래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이고 나는 뭐 해야 하는데? 이거잖아. 먼저 너랑 뭔 상관인지부터 보자. 이게 진짜 직격이야.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가면 월급부터 끊겨. 부동산 시장 빠지면 너 자산 평가액이 깎여. 환율 폭등하면 너 통장에 들어있는 원화 가치도 줄어. 위기가 안 오더라도 마찬가지야. 한국 자산에만 묶여있으면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세 개가 통장을 매년 조금씩 갉아먹어. 즉, 너 자산이 어디에 박혀있냐가 5년 뒤 너 통장을 정해. 그래서 4단계로 풀게. 첫 번째는 너 자산이 진짜 어디에 박혀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게 안 돼 있으면 달러 사도 비율을 못 맞춰. 운전대 잡기 전에 차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 자, 4단계 해결책 풀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 내 돈이 지금 어디에 박혀있나 확인하는 거야. 근데 나 지금 바뀌라 종이 없는데? 귀찮은데 그냥 다음 단계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사람 꼭 있지. 괜찮아. 종이 꺼내지 마. 지금 당장 적으라고 안 할게. 대신 화면에 띄우는 이 표를 일단 캡처부터 해놔. 캡처했어? 오케이. 그럼 지금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대충 떠올려봐.
통장 잔고, 주식, 살고 있는 집 보증금까지 싹 합쳐서 왼쪽 칸에, 오른쪽 칸엔 대출금이랑 다음 달 카드값. 다 됐어? 그럼 이제 그 왼쪽을 자세히 봐. 내 돈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몰려 있어? 이거 회사 동료 실제 사례야.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 자산 2억이나 있어. 근데 같이 계산해보니까 1억 6천이 전세 보증금, 집 하나에 다 묶여 있는 거지. 이건 부자가 아니라 부동산의 전 재산 인질로 잡힌 사람이야. 부동산은 안전하잖아. 그럼 친구가 카페 차린다고 네 전 재산 다 투자해달라 하면 해줄 거야? 안 하지. 한 사람한테 다 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근데 한국 가구 평균이 딱 그래. 자산의 70%가 한국 부동산 한 곳에 올인. 지금 자산 배분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달러 좋다니까 환전부터 하면 냉장고 안 보고 마트 가서 똑같은 거 또 사거나 정작 필요한 고기는 빼먹고 오는 거랑 똑같아. 돈은 쓰는데 비율은 계속 엉망인 거지. 자산 1억이면 그 30%인 3천만 원이 달러로 갈 돈이고 3억이면 9천만 원이 기준이야. 이 기준 없이 투자하는 건 지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거랑 똑같아. 지금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해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 나 회사 잘리면 한 달도 못 버티겠네? 또는 와, 빚이 생각보다 진짜 많네? 싶지? 영상 다 보고 나서 아까 캡처한 거에 1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봐. 그럼 너 진짜 상태가 보일 거야. 그게 보이면 이제 위험을 막아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거야. 자, 자산 점검해보니까 어때? 혹시 비상금이 0원이라고 나왔어? 그럼 미안한데 ETF 사기 전에 비상금부터 만들어야 해. 남들 돈 벌 때 나만 비상금 모으고 있으면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근데 비상금 없이 투자하다가 위기 닥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갑자기 급전 필요한데 통장이 비어 있어.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산 주식이든 ETF든 그날 가격에 강제로 팔아야 해. 수익 나서 파는 게 아니라 쫓겨서 파는 거지. 그게 바로 손해 확정 짓는 거야. 그래서 비상금은 내 월급이 아니라 월 생활비의 6개월치를 딱 쟁여둬야 해.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위기 왔을 때 너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거야. 이게 있어야 네 투자가 도박이 안 되고 진짜 투자가 되는 거야. 월 300이면 1,800만, 400이면 2,400만, 500이면 3,000만. 카드값, 월세, 공과금, 식비 다 포함한 평균 한 달 지출이 기준이야. 근데 이 아까운 돈을 그냥 일반 통장에 박아둔다? 그건 돈 썩히는 거야. 요즘 세상에 0%대 이자 받고 통장에 박아두는 건 그 자체로 손실이야. 일 안 하는 돈은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깎이거든.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추천할게. 첫째는 CMA, 증권사 통장인데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줘. 연 3% 안팎이니까 꽤 쏠쏠해. 단점은 예금자 보호 안 됨. 당장 내일 쓸 수도 있는 돈은 여기. 둘째는 단기 정기예금. 요즘은 1개월, 3개월짜리도 잘 나와. 연 3% 안팎이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5. 원금 까이는 거 절대 못 참는 성격이면 비상금 절반은 여기. 셋째는 MMF, 머니마켓 펀드. 단기 채권 같은 데 굴리는 펀드인데 이것도 연 3% 정도 수익 나. 다음 영업일 출금 가능. 어려울 거 없어. 1,800만 원이 비상금이라면 600만 원씩 이 세 군데에 나눠 담으면 끝이야. 나 증권사 계좌 없는데? 걱정 마. 점심시간에 폰으로 쓱쓱 하면 30분도 안 걸려. 이 30분 귀찮아서 네 자산 갉아먹을 거야? 비상금 다 만들었어? 그럼 이제 진짜 너가 기다리던 이야기, 내 돈을 뻥튀기 해줄 늘릴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달러 30%, 그리고 전설의 ETF 4종 세트. 영상 제목에 쓴 그 주인공들 지금 바로 공개할게. 자, 영상 제목 그대로 풀게. 직장인이 오늘 사야 할 미국 ETF 4종 세트. 근데 먼저 너 이런 생각 들 거야. 아니 그냥 미국 S&P 500 하나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안 돼. 주식 하나에만 몰빵하면 시장 꺾일 때 내 통장이 통째로 녹아내려. 4종으로 나누는 이유 아주 명확해. 한쪽이 빠질 때 다른 쪽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무적의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지. 첫 번째, 투자의 베이스 캠프, 타이거, 미국 S&P 500. 가장 먼저 담아야 할 건 역시 S&P 500이야. 워렌 버핏이 1993년 주주 서한에서 일반 투자자한텐 인덱스 펀드가 최고다 라고 입이 닳도록 말한 바로 그 녀석.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미국 대표 500개 회사를 한 번에 사는 건데 한 회사가 휘청거려도 나머지 499개가 버텨주니까 네 자산의 든든한 뿌리가 돼. 비중은 30% 가져가. 두 번째, 수익률의 엔진,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두 번째는 기술주 중심 나스닥 100. 비중은 25%야. AI 시대를 이끄는 애플, MS,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들에 집중 투자하는 건데 특히 이름 뒤에 붙은 TR이라는 글자가 핵심이야. 배당금을 통장에 꽂아주는 대신 알아서 재투자해줘.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직장인 자산 불리기엔 이만한 게 없어. 세 번째, 하락장의 에어백,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공격만 하면 불안하지? 그래서 세 번째로 미국 30년 국채를 25% 담아.
보통 주식시장이 박살날 때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게 바로 채권이야. 내 주식 떨어질 때 옆에서 가격을 딱 받쳐주는 도고막 역할. 뒤에 붙은 H는 환해지라는 뜻인데 환율 변동 신경 안 쓰고 오직 채권 가격으로만 승부 보겠다는 의미야. 네 번째, 최후의 보루,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마지막은 순수하게 달러 가치만 따라가는 달러 선물이야. 비중은 20%고 미국 주식이랑 거의 무관해. 주식도 채권도 다 흔들리는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오면 마지막까지 미친 듯이 솟구치는 건 결국 달러거든. 네 계절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냐? 비율 딱 정리해줄게. 30, 25, 25, 20. 이 숫자만 기억해. 네 투자금이 1억이라면 그중 30%인 3천만 원은 이 네 가지에 나눠 담는 거야. 3천만 원 안에서 다시 비율을 나누는 거지. S&P 500에 900만, 나스닥에 750만, 국채에 750만, 달러에 600만. 자산이 3억이면 똑같아. 30%인 9천만 원을 이 비율대로 쪼개기만 하면 돼. 시장이 좋을 땐 나스닥이 시원하게 끌어주고 시장이 무서울 땐 채권이랑 달러가 든든하게 막아주는 구조. 이게 바로 직장인이 밤에 발 뻗고 자면서 돈 불리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야. 자, 이제 종목은 골랐는데 이걸 언제 사야 할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나가. 절대 한 번에 다 사지 마. 딱 30개월 동안 나눠서 살 거야. 내가 투자할 돈이 3천만 원이라면 매월 100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두는 거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고? 바로 환율 때문이야. 오늘 한 번에 다 사버리면 오늘 환율에 내 운명이 결정되잖아. 근데 매달 나눠서 사면 환율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게 돼. 결국 내 평균 구매 가격은 아주 안정적인 지점으로 수렴해. 환율 더 오르면 어쩌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기계처럼 사는 사람이 결국 환율 눈치 보며 망설이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꼭 달러로 환전해서 살 필요 없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이용하면 그냥 한국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으로 끝나. 미국 직구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환전 수수료, 퓨스, 양도세 22% 달아붙어.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한국 상장 ETF가 유리해. 자, 4종 골라서 30, 25, 25, 20으로 나누고 30개월 자동이체 걸면 끝. 그 다음에 더 할 거? 없어. 매월 통장에서 100만 원이 알아서 빠져나가. 너는 가만히 있고 평단가만 만들어져. 그런데 빚 있는 사람은 잠깐. 4종 사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 빚이랑 ETF 둘 중 뭐가 먼저인지. 그게 4단계야. 자, 그런데 마음 급한 사람 있지? 나 지금 빚도 좀 있는데 일단 ETF부터 담아도 될까? 정답 정해줄게. 기준은 딱 하나. 내 빚의 이자율이야. ETF 목표 수익률을 연 7%라고 잡았을 때 내 대출금리가 7%보다 높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빚부터 갚아. 1순위, 사채, 카드론, 대부업. 이 10에서 20%일 때 이자가 ETF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 이건 투자가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무조건 빚부터 청산해. 2순위, 이금융권 대출. 이 7에서 12%일 때 7% 넘으면 역시 갚는 게 먼저야. 3순위, 1금융권 신용대출. 이 5에서 7%일 때 여기서부터 애매해. 반은 갚고 반은 ETF 시작해봐. 4순위, 주담대 전세대출. 이 3에서 5%일 때 금리가 낮으니까 이건 빚 갚는 걸 조금 미루고 ETF 투자 먼저 시작해도 괜찮아. 단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는 만기 연장 막혔으니까 만기 시점부터 확인해. 여기서 누가 물을 거야. 그래도 빚은 빨리 갚아야 마음 편하지 않아? 마음 편한 거랑 돈 늘리는 건 다른 얘기야. 5% 빚 갚느라 7% 자산 못 사면 매년 2%만큼 차이 벌어져. 1억 빚으면 1년 20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지. 5년 늦으면 그 5년치 복리 효과를 영영 못 받아. 비유 하나. 빚은 바닥에 뚫린 구멍이고 ETF는 위에서 붓는 물이야. 구멍이 너무 크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양동이가 차지 않잖아. 구멍부터 막아야 양동이가 차지. 새는 구멍 두고 물만 부으면 무한정 부어도 안 차거든. 너도 한번 생각해봐. 너 빚이 1순위야, 4순위야. 그게 너 다음 행동을 정해. 자, 너무 많았지? 딱 4단계로 요약해줄게. 이거만 기억해. 1단계, 자산 부채 명세서. A4 한 장 좌우로 나눠서 5분. 2단계, 비상금 6개월치, CMA 단기예금 MMF의 분산. 3단계, 달러 ETF 4종,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TR,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비율 30, 25, 25, 20, 30개월 분할 매수. 4단계, 부채 우선순위, 7% 넘는 빚부터 정리, 그 아래는 분할 매수 시작. 투자는 100m 달리기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야. 페이스 조절하면서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가는 마라톤이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상위 10% 안에 든 거야.
남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너는 이제 나만의 단단한 시스템을 갖게 된 거니까. 오늘 당장 자산 점검 한번 하고 매월 자동이체 딱 하나만 걸어둬. 그 작은 행동이 1년 뒤 내 평단가를 만들고 5년 뒤 내 자산 그림을 바꿔. 이 채널은 좋은 내용이네 하고 끝나는 채널이 아니야. 직접 행동해서 돈 버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지. 도움됐으면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선 진짜 중요한 이야기, 1997년 IMF랑 2026년 위기설, 진짜 뭐가 다른지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줄게. 그 다음엔 지출 확 줄여서 투자금 만드는 법도 따로 풀게. 차 처분, 평수 줄이기, 1년 손익계산 한 영상으로 정리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오늘 네가 걸어둔 자동이체 한 번이 5년 뒤에 너를 웃게 만들 거야. 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바로 시작해.